월담인문학은 저희가 비경쟁 독서 토론으로 고전을 갖고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분들이 책을 읽고 와서 함께, 그러니까 함께 한 권의 책을 다 같이 함께 읽고 그리고 이제 와서 토론을 나누는 그런 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한 권을 읽었지만 그 되게 깊이 있는 그런 책을 읽었다고 할 수가 있는 그런 토론이거든요. 오늘은 그 톨스토이는 굉장히 대문호여서 많은 분들이 적어도 한 번씩 이름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톨스토이의 작품으로 만나볼 건데요. 오늘 만나볼 책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작품이에요. 이 작품은 톨스토이 작품 중에서도 다른 작품들과는 약간 다른 느낌이다라고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작품을 어떻게 읽었는지 이제 토론에서 만나볼 건데요. 톨스토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이 알려져서 잘 아시기는 하겠지만 그 넷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넷째 아들로 태어나서 부모를 잃고 고모 밑에서 성장을 하면서 그런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이제 자랐었는데 톨스토이가 자란 이런 배경이며 이런 것들이 작품에서도 좀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톨스토이 작품에서는 가장 저희가 이 작품 말고도 안나 까레니나랑 그런 것들, 전쟁과 평화 이런 것들 되게 많이 알고 있는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작품들, 굉장히 유명한 작품들을 발표하면서 대작가의 반열에 오르기는 하는데 역설적이게도 이 대작을 쓴 뒤에 10년이 톨스토이한테는 인생의 가장 참담한 시기였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더 이상 이제 글을 쓸 수 없었고 저작권료 문제로 인해서 아내랑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그 40대 후반의 톨스토이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 작품이 또 나오게 됐던 배경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 1886년도에 나왔는데 그가 이제 1910년도에 집을 떠나면서 유랑을 하면서 다니다가 어떤 작은 가리역에서 이제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래서 그가 이제 죽으면서 유언했던 게 나의 묘지에는 비석도 묘비도 아무것도 세우지 말아라라고 해서 그 톨스토이의 묘를 찾아가면 저는 이제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진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간소한 그런 묘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기의 삶을 이렇게 조금 보여주는 그런 묘를 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고전을 읽는 이유도 저희 이제 기레 인문학에서 하는 저희도 고전에서 현대를 조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래전에 이반 일리치의 죽음에서 오늘의 나의 죽음을 조금 체험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자유문제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자유문제 1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책은 읽으셨죠? 네. 네. 아무도 대답을 안 하시는데 네. 다 모두 읽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1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은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중단편입니다. 작가는 죽음 앞에 선 이반 일리치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삶의 본질에 대해 되묻게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 별점과 소감을 나눠볼 건데 먼저 별점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점은 1점에서 5점까지 가능하고요. 5점 만점이고 소수점까지 가능합니다. 네. 점수부터 할까요? 4.3? 4.3. 예. 4.3? 2.8? 3점이요. 3점. 저는 4점이야. 4점. 저도 4점이요. 4점. 4점. 3.7이요. 3.7. 4.5. 4.5. 4.2. 4.2. 3점 하겠습니다. 네. 박 선생님. 나는 4점 주마. 4점. 네. 저도 4점. 네. 저도 4점. 네, 4점. 네. 자, 2.8에서 4.5까지 굉장히 조금 간극이 넓다고 볼 수 있는 별점이거든요. 이렇게 간극이 넓을 때는 조금 소감이 더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이 어떻게 읽으셨는지, 왜 이런 별점을 주셨는지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죽음을 향해서 가는 그런 그 한 땀 한 땀이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묘사 그런 것에서 저도 같이 고통을 하면서 그 이제 마지막에는 어떤 그 구원에 이르는 또 톨스토이가 어쨌든 그 신앙이 있는 분이라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데 다 고통이 어디 가버렸 것이 정말 감쪽같이 사라져버리고 또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어떤 이제 그 천국에 이르렀다는 그런 느낌을 가져서 제가 거기서 당연히 위로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에서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 가지고 3.7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분 한번 계속 들어볼까요? 항상 이렇게 최영 선생님이랑 쭉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월급 생활을 해서 그 사회에서 이제 인정받기를 굉장히 원하고 했는데 이 양반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서 인정을 많이 받았지만 이제 부인한테 이제 별로 점수를 못 따서 나중에 뭐 거의 외로움 뭐 외관 내가 왜 사느냐 그런 문제까지 고민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외로운 상을 그 톨스토이가 잘 묘사를 잘 했더라고요. 그래서 점수도 후하게 줬는데 톨스토이는 뭐 원래 뭐 제가 좋아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해서 아주 인간의 그 심리를 아주 잘 묘사를 했는 것 같더라고요. 인간 심리를 잘 묘사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또 다른 분은 어떻게 읽으셨는지 한번 계속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 작가가 죽음은 경험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너무 공감이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쓰기까지 본인이 그 깊이까지 들어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생각해서 4점. 네. 문체가 그러니까 말년했어서 그런지 그 톨스토이의 어떤 야성적인 면과 굉장히 좀 이렇게 사람을 휘몰아치게 하는 그런 문체의 흡입력이 느껴지지 않아서 조금 너무 아쉬웠어. 그래서 저는 2.8을 줬습니다. 떠나는 님을 보내는 듯한 심정으로. 떠나는 날 보내는 것이죠. 네, 많은 분들이 톨스토이의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작품들과는 조금 다르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아요. 네, 유수진 선생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뱃살있어요. 네. 저는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현재 아프진 않아가지고 그런데 제 주변엔 좀 많이 편찮으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 위로가 이 책에 나온 것처럼 이반 일리치가 가족한테 느꼈던 그렇게 했다라는 점에서 좀 많이 공감했어요. 제가 하는 위로가 아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반 일리치가 자기의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 그게 너무나 처절하리만큼 솔직하다고 해야 되나요? 너무 솔직해서 너무 인간적인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그 입장이 아니면 이해 못하는 것이 세상에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책에서 인상 깊었던 부분을 조금 나눠볼 건데요. 어떤 부분이 또 마음에 와닿았는지 한번 발췌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좀 해보실까요? 저는 이렇게 119페이지, 119페이지에 네. 끝난 건 죽음이야. 이제 더 이상 죽음은 존재하지 않아라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먼저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려요. 얘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은 이제 망자가 그래 근데 죽은 건 그러니까 끝난 건 죽음이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재밌어요. 하나는 죽음을 의인화했다라는 거. 톨스토이의 어떤 짧은 장편들을 보면은 죽음을 의인화, 사시나 이런 것들 참 잘 나와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아마 어쩌면 평생에 걸쳐서 죽음을 두려워한 만큼 죽음을 내 가까운 벗으로 두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의인화된 표현이 그의 작품에서 너무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끝난 건 죽음이야. 이제 더 이상 죽음을 죽이다라는 그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맞아요. 네, 요 페이지. 네, 맞아요.
죽음을 이길 장사는 없다고 하죠. 그런데 그 죽음을 이기는 장사가 있대요.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거든요. 네, 딱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또 다른 분은 어디가 조금 마음에 와 닿으셨나요? 어린 시절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현재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기쁨은 더욱 부질없고 억투성인 것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면서 무슨 희망이 있으면 희망 자꾸 그걸 했는데 결국 끝말에 보면 좀 부질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되고, 또 밑에 보면 결혼 뜻하지 않게 찾아왔었고 이어진 실망, 그리고 아내의 입 냄새, 애욕, 위선, 이 생명 없는 직무, 그리고 돈 걱정, 그리고 보낸 1년, 2년, 10년, 20년 항상 그 똑같은 삶, 계속되면 될수록 생명이랑 찾아볼 수 없는 삶, 산에 오른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산에서 내려오고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살아가는데 하나의 생각이 좀 깊이 또 새기 전에 1886년도에 쓰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의 이야기가 저기 가 있지? 내 이야기가 저기 들어 앉아 있지라고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또 다른 분은 어디 발제를 좀 해보실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침에 처음 시종을 보았을 때 이어서 아내와 딸과 의사를 보았을 때 그들이 했던 행동 하나하나, 그들이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날 밤 모습을 드러낼 처참한 진실을 그에게 확인시켜 주었다. 이반 일리치는 그들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았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삶과 죽음을 가려버리는 무섭고도 거대한 기만이었음을 똑똑히 보았다. 참 이게 내용 자체도 그렇지만 참 안 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조금 많이 안 됐다라고 생각이 드셨나요? 결국 특히 자기 부인한테 그렇게 자기는 참 열심히 잘 해줬는데도 완전히 무시당한 그런 게 됐으니까 얼마나 속으로는 섭섭하고 그랬겠어요. 예. 우리 그래 살면 안 되는데. 저희가 죽음은 항상 늘 내 곁에 있대요. 근데 저희가 죽음이 약간 좀 두렵고 약간 이렇게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그걸 너무 두렵고 나랑은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죽음은 늘 저희랑 동행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봤을 때 이 책에서 던지는 그런 것들, 그런 메시지를 조금 더 생각하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저희가 한번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사망 소식을 접한 동료들은 모두 이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반 일리치의 사망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머리에 떠올린 것은 자신들의 승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물며 그들은 아주 가까운 사람의 사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나 그러듯이 그들도 죽은 게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은 동료들의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셨는지 이 발제 부분을 유수진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동료의 사망 소식을 듣고 이들의 마음속에 떠오른 생각은 그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리 이동과 보직 변경 등에 대한 것만은 아니었다. 아주 가까운 사람의 사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나 그러듯이 그들도 죽은 게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그 아주 가까운 사람의 사망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나 그러듯이 그들도 죽은 게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라고 했는데 이런 동료들의 모습을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반 일리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들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그런 정을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움으로 내가 느끼는 안도감을 포장하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들어요. 실제로 저는 아주 가까운 사람은 아니지만 이렇게 학교 다닐 때 알던 사람을 한 10여 년 후에 우연히 이렇게 알게 됐는데 얼마 한 6개월 정도 지났다가 실제로 돌아가신 일이 있었어요. 근데 뭐 이야기를 듣는 순간 내가 너무 다행이야 이런 생각이 들진 않지만 되게 안타깝고 되게 젊은 나이였으니까 불과 한 3, 4년 전 얘기거든요. 되게 젊고 아이들도 아직 고등학생, 중학생 이런
나이의 엄마였으니까 첫 번째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하지만 그걸 저를 거기에 대입했을 때는 그때의 느낌은 저는 안도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그래서 어떻게 인간이 이런 생각이 들지라고 생각이 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저 밑바닥에서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내 아이가 혼자 남은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나는 내 아이가 혼자 남게 하지 않기 위해서 건강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는 걸로 봐서 그런 것이 어떤 이 인간이 갖는 안도감에서 오는 생각이 아니 꼭 안도감이라고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여기 보면 먼저 얘기하세요. 네, 죽은 게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라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다. 네네.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보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죽음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초점을 맞춘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일단 죽은 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사실 사람의 인생이라는 건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오늘 죽었다 해도 나는 또 내일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어떤 사람의 인간의 어떤 얄팍한 그런 욕망 그런 거를 표현한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 인지상정이다. 네, 네. 좋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이런 직장인들, 그러니까 동료들의 묘사라든가 이런 심리 상태는 톨스토이의 경험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려서 양친을 잃고 고모 집에 보내졌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모든 말을 듣고 있어요. 어른들이 모를 뿐이지. 그리고 나름대로 그것을 해석을 하고 이해할 수 없으면 무의식 중에 저장해 놨다가 성인이 된 후에 자기 나름대로 그 어렸을 때 들은 것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그럼 아마 분명히 이 집안 어른들이 모여서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어린데 죽다니. 그런데 유산은 누가 됐지? 후견인은 누가 됐지? 재산 관리는 누가 맡게 되겠지? 이런 실질적인 얘기들을 어린 아이들이 있는 앞에서 분명히 어른들이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톨스토이의 경험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안도감을 느꼈다라는 표현에서 이 안도감이 물론 죽은 것이 그이고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야라는 안도감일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글에 흐르는 분위기를 봤을 때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걸 벗어나서 다행이다라는 안도감이 사실은 컸을 거다.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아픈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뭐 죽음을 앞둔 그러니까 미망인이 될 사람 앞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자신 어떤 사회적인 그리고 그 사람과의 인간적인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 놓여놨다는 거에 대한 안도감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좀 해봤어요. 네, 좋습니다. 죽음에는 인칭이 있대요. 3인칭, 2인칭, 1인칭. 그의 죽음, 너의 죽음, 나의 죽음. 저희가 이제 여기 이반 일치의 죽음을 통해서 저희의 죽음, 나의 죽음을 조금 체험하고 본 것 같아요. 소감을 들어보니까. 죽음이 언제 다가올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 사는 대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 제가 살아온 삶도 많이 되돌아보게 되고 그 웰 다행이라는 그런 표현도 점점 고령화 사회에서 좀 더 깊이 되짚어 보아야 될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나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건가 이렇게 자꾸 반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을 좀 되돌아보고 나도 뭔가 준비를 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해야겠다. 예,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 이 프로그램은 저희가 이제 도서관이 특성이 강의실이 없어요. 강의실이 없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토론 형태로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기획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인문학을 통해서 책이 어렵지 않다는 거를 잘 알게 되고 도서관이 추구하는 바가 아닌가 싶고요. 이번 주제 도서는 레프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입니다. 이 책은 세계적 문호이자 대사상가인 톨스토이가 평생에 걸쳐 연구한 삶과 죽음에 대한 고찰을 녹여낸 작품입니다. 죽음 앞에 서 있는 자의 두려움, 혼란, 좌절을 생생하게 표현하면서 삶의 궁극적인 의미에 대해 탐구합니다.